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채널 뉴스입니다. 기독교 대북지원 NGO 결의사랑이 이대 이사장 취임식과 남북 협력을 위한 특별 감사 예배를 열었습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신경하 감독이 명예이사장으로 또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담임 목사가 이대 이사장으로 취임했습니다. 최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북지원단체 결의사랑 신임 이사장 취임식과 남북 협력을 위한 특별 예배가 150여 명의 교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결의사랑은 이대 이사장의 직전 부이사장으로 역임했던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를 선출했으며 초대 이사장이자 기독교대한감리회 전 감독회장 신경하 목사를 명예이사장으로 위촉했습니다. 이날 예배는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 이태금 목사와 수원중앙침례교회 고명진 목사, 오륜교회 김은호 목사 등이 참석해 순서를 맡았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는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 설교를 통해 지난 분단 70년의 시간이 대립과 투쟁의 역사였다며 통일을 위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알고 행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이 목사는 또한 민간 차원에서 먼저 남북한 관계가 개선돼야 한다며 디아스포라와의 협력 등을 통해 통일의 물꼬가 트이도록 노력하겠다고 신임 이사장으로서의 포부를 밝혔습니다. 그런 북한 사람에게 가서 그들의 짐을 대신 지어주고 그 고통을 해결해 줄 사람들은 우리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들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700만 넘는 우리 대한민국 디아스포라가 바로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의사랑은 명예이사장으로 위촉된 신경하 목사에게 감사패를, 운영이사로 위촉된 허재욱 장로에게 위촉패를 전달했습니다. 지난 2012년 6월에 창립한 결의사랑은 북한에 매년 의약품을 공급하고 북한 전역에 진료소를 건립하는 등 북한 동포를 위한 지원 사업에 힘써왔습니다. 또한 북한 식량 문제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취지로 결의사랑 숲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결의사랑 관계자는 북한의 황폐화 문제는 단기간 안에 해결하기 어렵다며 북한 나무 심기 사업에 동역자들의 꾸준한 관심과 동참을 당부했습니다. 결의사랑은 2026년까지 평양을 중심으로 대도시 인근의 1억 그루의 나무 심기 사업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C채널 뉴스 최은원입니다. 최근 잇따른 군부대 내 사건 사고 이후 군 인권 개선을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이 제시되고 있는 가운데 국방부가 군종의 역할에 대해서도 재정비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방부 군종정책과장 이호열 대령은 최근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국방부 장관이 군종 장교들의 역할이 더 필요하다고 언급해 전군 군종 장교 회의를 계획하고 있다며 폭력이 근절되지 않는 현실을 진단하고 병영 문화 쇄신을 위한 군종 장교들의 역할이 무엇인지 찾아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군종 장교들에게 전문적인 상담 기술이 부족함을 인식하고 국내 유수대학과 업무 제휴를 체결해 군종 장교들이 상담학을 공부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현재 일선 부대에 설립된 군인교회는 1,000곳이 넘으며 예장통합과 감리교, 성결교 등 11개 교단에서는 260여 명의 군종 목사를 파송해 군선교에 힘쓰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 해마다 14만 명에 달하는 진중 세례자가 배출되고 있는 가운데 군종 목사들이 세례자 수보다는 위로자로서 장병들을 돌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172명의 신학 교수들이 한기총의 이단 해제 문제는 여전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172명의 신학 교수들은 법원에서 기각 선고를 해 1심에서 승소하게 됐다면서도 한기총 이단 해제의 본질적인 문제는 아직 해결된 것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전신학대학교 허호익 교수는 한기총의 이단 해제가 전체 회원교단의 동의 없는 절차상 문제를 가진 결정이라고 밝히며 최근 한기총 대표회장직 사퇴 의사를 밝힌 홍재철 목사에 대해서는 화합보다는 분열의 장본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합동신학대학교 대학원 이순구 교수는 성경에서 하지 말라는 일을 한기총이 했다며 교회 성도들이 헌금한 돈이 법정 비용으로 쓰여야 한다는 점이 안타깝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평택대학교 안명준 교수는 한기총의 차기 대표회장으로 유력한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에 대해 모든 문제를 고려해 잘 이끌어주길 바란다며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기독 청년이라면 누구나 고민하고 있는 것이 바로 비전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러한 대학생과 청년들에게 믿음의 선배들은 어떤 조언을 전할까요? 정의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비전에 대한 고민, 청년의 때를 살고 있는 이들은 누구나 갖고 있는 고민입니다. 직장을 다니는 청년들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해 고민하고, 대학생은 자신의 전공이 앞으로의 삶을 잘 준비하고 있는지 불안함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전공이 화학공학인데 과연 이 전공이 하나님이 제가 원하시는 그 길인지, 아니면 또 하나님이 저에게 예정하신 비전이나 사명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저를 통하여서 어떻게 언론 쪽이나 방송 쪽에서 사용하고 싶으신지 그게 구체적이지 않으니까 좀 많이 기도하면서 준비하기도 하고 고민이 많이 되었던 것 같아요. 이런 이들에게 믿음의 선배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자신과 세상을 바라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미래학자인 최윤식 박사는 크리스천 청년들이 세상에 대한 관심과 통찰력이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시대적 소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이 새로운 시대의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젊은이들이 시대 변화를 통찰해야 되고, 그리고 올바른 방향을 설정해야 되고, 미래에 내가 하나님께서 하시기를 원하시는 일을 위해서 미리 준비하는 속도감을 가져야 됩니다. 또한 이 통찰력을 갖기 위해서는 사회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하며, 크리스천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통찰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시대를 바라보기 위해서는 렌즈가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의 렌즈를 통해서 두 번째, 시대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모든 시대의 변화에 대해서, 한국과 세계의 변화에 대해서 크리스천들이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성경의 기준을 가지고, 그러면 그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시대를 통찰할 수 있는 능력이 만들어집니다. 비즈니스 코칭 전문 기업 인코칭의 홍의숙 대표는 목표와 말씀에 근거한 기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 그리고 실천하는 것이 미래를 준비하는 기독 청년들에게 필요한 자질이라고 설명합니다. 특히 크리스천 청년들은 목표의 기준을 세울 때 돈이나 명예 등과 같은 세속적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내가 선택을 해서 갔으면 이것이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는 것이다 라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꿈꾸는 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그 믿음을 가져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행동이 옮겨지는 것이죠. 행동이 옮겨질 때 결과는 나오는 것이거든요. 플루티스트 송솔나무 씨는 비전을 우리의 시선이라고 말하며, 특히 크리스천이라면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을 바라봐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진짜 비전은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봐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비전입니다. 그것을 가질 때 진짜 꿈이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편 지구촌 교회는 지난 23일 기독 대학생과 청년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진로 일터 컨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소명 그 위대한 가치를 따라가라를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에는 1,500여 명의 기독 청년들이 모여 강연 콘서트와 9개 트랙의 선택 특강을 듣고 함께 예배하며 비전을 발견하기 위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C채널 뉴스 정의민입니다. 중국에서 박해받는 크리스천들을 위해 헌신하다 수감된 가오지생 변호사가 3년형을 마치고 석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제 오픈도어 선교회에 따르면 크리스천 평신도 지도자 겸 베이징을 기반으로 활동했던 가오지생 변호사는 국가 전복 선동이 우려된다는 명목으로 체포돼 3년 동안 수감 생활을 한 뒤 풀려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가오지생 변호사는 지난 2005년 중국 당국이 변호사 사무실을 폐쇄하기 전까지 중국 내 종교적 소수와 활동가들을 변호하는 일에 앞장섰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가난한 사람들의 권리를 주장하고 중국 당국의 종교 박해와 인권 남용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가우지생 변호사의 아내와 두 자녀는 5년 전 중국을 탈출해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중국 당국이 가우지생 변호사의 미국 출국을 허용할지에 대해서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픈도어 선교회는 가우지생 변호사처럼 종교적, 정치적 소수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이들이 억압받지 않도록 그리고 중국에서 종교의 자유가 허락될 수 있도록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다음 달 총회를 앞두고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백석 총회의 선거에 각각 1명의 후보자들이 후보 등록을 마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장 백석 총회는 지난 18일 후보 등록을 마감한 결과 제37회기 총회장에는 현 부총회장인 창원 임마누엘교회 이종승 목사가 단독 입후보했으며 목사 부총회장에는 동탄 사랑의 교회 이주훈 목사, 장로 부총회장에는 신현교회 김용민 장로가 각각 단독 입후보했다고 전했습니다. 모두가 선거에 단독으로 출마함에 따라 선거운동은 치열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총회장 후보 이종승 목사는 연금과 복지, 해외 선교 등 각종 법인을 세우는 일에 힘쓰고 목회자 장학 사업 등 현실적 문제에 집중하겠다며 교단 내실화를 공약으로 내세웠으며 목사 부총회장 후보 이주훈 목사는 미자립 도시상가 교회와 농어촌 교회를 돕고 총회 회관 건립에 힘쓰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예장 백석총회는 다음 달 22일 충남 천안 백석대학교회에서 제37회기 정기총회를 개최하며 헌법 개정과 임원 선거, 타 교단과의 통합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파주 한소망교회가 지역의 비기독교인들을 섬기기 위해 교회를 개방하고 여름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한소망교회는 지난 23일 야외 주차장에 물놀이 시설을 설치하고 지역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여름 물놀이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교회는 주변의 편의시설과 녹지 공간을 지역 주민들에게 제공했으며 교회 주변 동산에 야외 텐트를 설치할 수 있게 해 가족 단위의 참가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한소망교회 류영모 목사는 행사에 참여하는 비기독교인들이 자연스럽게 교회 문턱을 넘어 하나 되는 기회를 만들고자 했다며 교회 마당에서 부담 없이 즐기다 자연스럽게 교회와 가까워지기를 바란다고 행사 취지를 밝혔습니다. 한소망교회는 지난해 처음으로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는 여름 행사를 개최한 바 있으며 참가자는 지난해 2,000여 명에서 올해는 3,500여 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이 밖의 뉴스와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교회연합사업위원회가 26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후보로 류태선 목사를 선임했습니다. 류태선 목사는 통합사회봉사부 총무와 교회협 인권위원회 간사를 역임했으며 현재 생명의 길을 여는 사람들 상임이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사단법인 나섬 공동체가 다음 달 4일부터 11월까지 진행되는 뉴라이프 비전스쿨 6기 과정을 위한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뉴라이프 비전스쿨은 은퇴자들을 선교의 새로운 동력으로 활용하자는 캠페인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독교 사회적 기업 지원센터가 오는 30일 분당 한신교회에서 기독교 사회적 기업 활성화를 위한 한가위 이웃사랑 나눔 바자회를 개최합니다. 바자회는 노숙자와 장애인, 다문화 가정 등이 만든 사회적 기업의 판로 개척과 홍보를 위해 마련됐습니다. 돌봄 성지순례 선교회가 지난 23일 한국 성지순례 통합지원센터를 개소했습니다. 센터는 국내 성지의 보존과 홍보, 새로운 성지 발굴을 위한 재정 지원, 초기 신앙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지원, 그리고 선교사 후손들에 대한 장학 사업 등의 사역을 펼칠 예정입니다. 날씨입니다. 당분간 대체로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경남과 호남 내륙에는 소나기 소식이 있으니 유의하셔야겠고요. 그 외 지역은 구름만 많은 가운데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21도, 강릉 18도,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9도, 대전 28도를 기록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전해상과 남해 동부 먼바다에서 1.5에서 4m로 매우 높게 일다가 점차 낮아지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목요일에는 제주도와 전남 일부 지방에 비가 내리겠고요. 제주도에서는 금요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